귀멸의 칼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사전 예매만 90만 장? 이 놀라운 기록에 작품이 궁금해져서 정말 기본적인 설정만 알고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건 거의 인피니티 워를 아무 정보 없이 본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불만하고 심지어 전편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몰입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최종장이라는 이번 작품이 귀멸의 칼날 입문작으로도 괜찮은 이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작품을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딱 필요한 정보와 함께 귀멸의 칼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극장 불경기에 사전 예매만 90만 장이라니 놀라울 수밖에 없죠. 엔드게임, 인피니티 워, 겨울왕국2, 닥스2, 에이즈 오브 울트론을 이어 역대 사전 예매량 6위에 오른 성적인데요. 일본에선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개봉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수 1,800만, 흥행 수익으론 250억엔을 달성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는데요. 참고로 1위가 귀칼 무한열차 편으로 404억엔을 벌어들였죠. 일본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예매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도대체 뭔데? 를 알아보기 전에 입문자분들을 위한 무한성편 정보를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귀멸의 칼날은 2016년부터 주간소년점프에서 연재된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나온 건 2019년이었는데 이때 메가히트작으로 급부상해서 애니 시리즈를 보고 원작 만화에 유입되는 팬들이 늘어났고요. 200만 부, 300만 부 팔리다가 완결 직전은 발행 부수 1억 부 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뽑는 투표에선 귀칼 등장인물들이 1위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잔인하고 애니메이션 천불이던데 학생들이 본 건지 안 본 건지? 여튼 액션 묘사가 특히 탁월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프테이블이 귀칼 애니 제작을 맡았는데요. 2019년 방영 시작 이후 환락의 거리, 도곡마을, 합동강화 훈련편이 방영됐고 최종장에 해당하는 무한성편은 극장판으로 제작, 총 3편의 시리즈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번 개봉작이 1장이죠. 최종장이다 보니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여러 갈래로 캐릭터 서사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장 중 아직 1장인데다 제작사 입장에선 이 작품으로 귀칼을 처음 접할 관객, 신규 팬의 유입도 생각했을 터라 엄청난 사전 지식 없이 봐도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출 수 있는 전개가 펼쳐지긴 합니다. 만화책을 읽는 것처럼 각 인물들의 결투가 나열되는데 직관적인 구조인데다 회상씬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원작 팬들에겐 좀 루즈할 수 있겠다 생각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초면 관객 입장에선 아 얘가 이런 서사를 지닌 인물이구나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름이 막 나오기 때문에 무슨 묘? 무슨 캐? 얘 누구였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좋을 설정과 인물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제목, 귀멸의 칼날, 귀신, 악마를 멸하는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혈귀들을 차단하는 귀살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제목이 꽤 고전적이죠. 주인공은 탄지로 굉장히 선하고 책임감도 강한 정의로운 소년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술 팔며 가족을 부양한 6남매의 장남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늦어 집을 비운 사이 혈귀 무잔의 습격으로 가족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혈귀라 불리는 도깨비는 사람을 먹이로 잡는 국중 주적인데요.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상처도 바로바로 회복합니다.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목을 누리거나 태양빛을 보게 하는 거죠. 여튼 가족 중 여동생 네즈코만 살아남는데 이미 습격을 당한 상태라 혈귀가 되어버렸다는 것. 인간으로서의 이성은 잃지 않아서 탄지로는 네즈코를 지키며 혈귀를 멸하는 귀살대에 합류합니다. 오랜 시간 도깨비로부터 인간을 지켜온 귀살대, 그 안엔 최상위 검객 주들이 있고요. 활용하는 힘에 따라 수주, 충주, 염주 등으로 불리는데 그중 토미오카 기유라는 인물이 바로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수주고요. 처음으로 탄지로를 발견하고 그를 귀살대에 추천한 인물입니다. 무한성편이 아무래도 최정장인 터라 보통 우리가 극장판 영화를 볼 때 약간 그래도 처음 보는 관객을 위해서 초반에 이전 줄거리 이러면서 설명이 붙을 때가 있는데 이번 작품은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의 서사를 잠깐 풀어보자면 귀살대의 수장은 카가야인데 아들 키리야가 그의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고요. 카가야는 곧 죽을 때가 다가와서 자신을 미끼로 쓴 채 인간편인 도깨비 타마요와 판을 짜고 세계관 최고 빌런인 무잔을 잡아둔 상태였어요. 타마요는 자신의 조수인 유시로를 귀살대의 지원군으로 보내고 혈귀가 인간이 되는 약을 무잔에게 흡수시켰는데 당연히 손쉽게 흡수할 리 없겠죠. 귀살대 주요 인원들이 막 이 판으로 달려오고 있던 찰나 회복의 시간을 벌고자 했던 무잔이 갑자기 차원의 문을 열어버리면서 무한성편이 시작됩니다. 혈기의 수장인 무잔 밑엔 최강의 혈기인 12개월이 존재하고 그중
중 특히 강한 이들이 상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카자라는 캐릭터에게 특히 주목하면 좋은 게 이번 작품의 부제가 아카자 제레입니다. 일본어로 재등장이라는 뜻인데 이 캐릭터 이미 극장판 무한열차에 등장해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인 바 있죠. 귀살 때의 주요 멤버였던 렌고쿠를 쓰러뜨리며 탄지로에게 상처를 입힌 복수의 대상이 된 캐릭터였다는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멸의 칼날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번 영화를 보며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일단 등장인물이 많은데도 이들 각자의 서사가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아무 정보 없이 최종편을 본 건데도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혹은 어떤 원한으로 얽혀 있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이었고요. 기살대원뿐만 아니라 혈기들도 각자 트리거, 결핍을 지니고 있어서 선악의 경계는 확실하지만 연민을 지니게 되는 그런 입체적인 서사를 품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이런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겐 다소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얘는 이전에 어떤 서사를 품고 있던 캐릭터였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오히려 전편을 보고 싶더라고요. 이 시리즈 영화와 꽤 합이 잘 맞는 게 팬층이 확 늘어났는데 무한열차가 한몫을 했죠. 얼핏 봐선 혈기 쫓는 귀살대, 탄지로의 성장을 다룬 전통적인 소년 만화 같지만 알고 보면 소중한 이를 잃은 자들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이 보편적인 테마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개 당시 정서와 딱 맞아떨어졌으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던 팬데믹 시기, 어쩌면 작품의 캐릭터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그 시기 관객에게 더 깊은 울림을 전했고 비어버린 극장가의 활기를 책임진 무한열차가 일본 박스오피스 역사를 새로 쓰며 원작 판매량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렸죠. 여기에 넷플릭스 공개로 전세계 팬덤까지 확산, 믿고 보는 작화 퀄리티에 각 캐릭터 서사까지 탄탄한 작품이었으니 최종장 무한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로 증명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요. 왜 애니 시리즈로 안 만들고 영화로 공개했을까? 이 부분 영화 보면 바로 납득이 가시는 게 이 영화의 액션, 무한열차의 몇 배에 다다릅니다. 2D 작화 위로 실제 촬영 같은 3D CG가 조합된 마치 인셉션이 떠오르는 듯한 디자인의 신선한 비주얼을 만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액션 묘사가 굉장히 화려해서 TV보단 스크린에서 보는 게 훨씬 시각적 즐거움이 높을 작품임은 분명하고요. 원작을 안 봤지만 필편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아마도 최종장이기 때문에 캐릭터들마다 서사를 풀어가면서 이들이 최종 빌런들을 한 명 한 명 상대하는 스토리가 나올 텐데 애니 시리즈로 나오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긴 서사를 한 번에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CG나 작화 작업량을 한 번에 소화하기엔 제작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빡셌을 것 같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이 빠질 만큼 힘들 것 같아서 한 템포 한 템포 영화로 잘라서 내는 게 좋은 선택인 작품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듯 이미 최종장이지만 입문작으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떤 작품을 볼 때 누군가의 최후를 알고 보면 쟤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애절하게 볼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2편과 3편이 남아있는 1편 작품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애니 혹은 원작까지 정주행하시면서 서사의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토리 자체도 되게 클래식한 소년 만화의 성장 서사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반전의 반전이 있더라고요. 원작 모르고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작품을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4DX에서 보면 직접 싸운 느낌이 든다는데 기회가 된다면 N차로 관람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귀멸의 칼날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